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7장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전이 앞전자를 써서 전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처리하기 위해선 문제가 될 만한 값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집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집값은 NA로 표시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 설문조사 할 때 누락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NA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값은 뭐 이상치라고도 하고 특이값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뭐 30대부터 뭐 60대까지의 연봉에 대한 통계를 구한다. 이랬을 때 재벌들의 연봉이 들어가면 이제 왜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특이값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선택하는 거, 그다음 데이터 중에서 결국 샘플링 하는 거죠. 즉 뭐냐면 표본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 정당, B 정당의 지지율 뭐 이런 거 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 할 때 랜덤하게 뽑고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통계치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는 걸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집계와 병합,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7장은 3번에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층값입니다. 결집값이라고 하는 건 missing value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통계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다면 그 데이터 값은 결집값이 된다. 데이터셋에 결집값이 섞여 있으면 데이터 분석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집값을 다른 값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 결집값이 포함되어 있는 값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결집값 처리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제거하거나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고, 아니면 결집값을 아주 적절한 값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값을 집어넣고 그거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Z라고 하는 벡터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 2, 3, 그 다음에 NA, 5, NA, 8이 되어 있습니다. 결집값이 2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벡터의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 결집값 때문에 합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집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결집값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2개가 true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거 개수. 이게 지금 어떤 게 결집값인지 확인할 때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결집값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sum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개수의 합이죠. 즉, 카운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sum.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결집값을 제외하고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sum, z라고 되어 있죠. 이 z 벡터를 합한다. 벡터의 원소를 합하는데 특별히 지금 결집값이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합계를 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 빠지고 그럼 뭐 1, 2, 3, 5, 8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집값이 있을 때를 처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결집값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거를 빼고 계산한 거고 지금은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거를 결집값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보면 Z1과 Z2가 있습니다. Z1에도 결집값이 있고 Z2에도 결집값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결집값, Z1의 결집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들어간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3라고 하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Z2에서 뭐예요? 여기 결집값을 제거하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라. 즉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냐면 5, 8, 1, 3, 7 요것만 출력해라 이거죠. 그것을 Z3에다 넣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전체 응답자 또는 개수의 변화가 있겠죠. 자, 지금 결측값이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Z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헤드 X로 해서 6개만 뽑아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일행 2열, 즉 요거는 일행 2열, 일행 2열이면 여기죠. 여기에 결집값을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행 3열 여기죠. 강제로 결집값을 넣고, 네, 이게 연습을 하려고 일부러 넣은 겁니다. 원래는 결집값이 없는데 2행 3열에다가 집어넣고 3행 4열에다가 결집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x가 변경됐죠. 이렇게 지금 결집값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열별 결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x라고 하는 변수의 결집값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때 결국 이 x의 결국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행의 요거는 뭐냐면 n 컬럼 열의 개수죠. 열의 개수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열의 개수로 반복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은 안 건드리고 열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열, 첫 번째 열, 여기 i가 1이면 첫 번째 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앞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게 결국은 행은 다 올이고 올, 그 다음 열은 i 번째 거, 첫 번째 거에죠. 첫 번째 거에 결집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dis.na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컬럼의 이름, i의 컬럼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한 탭을 띄운 다음에 그 개수를 적고 그리고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연결할 때는 프린트가 아니라 cat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call 나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를 여기 펑션 해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입력된 입력 변수의 결집값의 개수, 여기 sum을 개수라고 했어요. count 개수를 리턴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국은 두 번째 그리고 함수는 요걸로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 네, 이런 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적용했을 때, 요 함수를 적용했을 때 결국은 결집값의 개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것을 출력한 화면입니다. 자, 소스를 보시면 자,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x라고 하는 요건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거는 아일리스에서 지금 시벌 랭스, 시벌 위드, 패럴 랭스, 패럴 위드, 그 다음 품종 이렇게 해서 5개의 열을
만들고 여기 나를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나가 2개 있었고 여기 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i가 1일 때, 여기 i가 1일 때고 i가 2일 때입니다. i가 1일 때, 여기 i가 1일 때부터 시작하니까 i가 1일 때 여기에서의 결집값이 있느냐? 결집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결집값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썸을 해주면 개수를 계산할 때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결집값이 있죠. 그거에 카운팅을 하니까 당연히 1개가 출력되고, 여기 i가 3일 때는 2개, 여기 2개 있으니까 4일 때는 1개, 5일 때는 여기 품종에는 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콜 나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뭘 정의했냐면 콜 나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은 입력된 변수의 결집값의 개수를 리턴 받는 거죠. 자, apply 함수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 x 변수에서 요 2라고 하는 건 열을 기준으로 요 함수를 적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적용을 했더니 이것을 열로 기준했더니 바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0이 나온 거고요. 여기 10월 위드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나온 거고, 패럴 랭스는 여기 2가 나온 것처럼 여기 2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apply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적용해서 열 기반으로 해서 나의 개수를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행별 결집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긴 row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자,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행별로 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니까 쭉 보면,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에는 2개, 두 번째 행에는 1개, 세 번째 행에도 1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 포함되어 있는 행의 개수. 요건 이제 행의 개수니까 3개라는 거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요 합계가 아니라 행의 개수를 출력한 겁니다. 이건 행의 개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집값 나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썸을 쓰는 거죠. 이럴 때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4가 여기 4는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코드 7-6번은 나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 X에 대해서 지금 6개를 출력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나가 포함되어 있는 행들을 출력하고 싶다. 자, 여기 콜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행이고 이게 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complete.cas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나가 포함되어 있는 행들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즉, 요거는 나가 포함되어 있는 행들의, 그러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행들의 그 인덱스를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느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의 낫이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찾아요. 그럼 찾으면 뭐가 있어요? 여기 이거에 의해서, 즉 not complete.case, 요게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 요 안에 값이 들어가냐면 1, 2, 3이 요 값에 들어갑니다. 이거 인덱스니까 여기 나가 들어있는 인덱스. 그래서 그 1, 2, 3을 뭐예요?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요 세 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아까 낫이 붙어있는데 이건 낫이 안 붙어있죠. 그러니까 요 1, 2, 3이 아닌, 즉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y를 만들고 그 y를 출력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y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즉 나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 싹 제거하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행을 찾는 거예요.
나가 포함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포함된 것을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고, 그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출력을 하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ot이 안 붙었으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만 뽑아서 y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나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4, 5, 6, 즉 1, 2, 3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즉 컴플리트 완전한 케이스만 뽑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영어 그대로 완전한 거, 나가 없는 것이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특이값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 분포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상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정상 범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개라고 하면 25번째, 즉 4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아니, 그러니까 25% 위치, 그 다음에 50% 가운데, 그 다음에 75%.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Q1, 여기 Q2, 여기 Q3가 돼. 이게 상자 그림이죠.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1.5T의 거리.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 직선을 그리진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5T. 여기가 이제 바운다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여기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요걸 우리는 맥스,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값이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 값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요 바운다리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았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민이 돼요. 민.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여기엔 당연히 값이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값이 있다면 그게 최소값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값이 없고, 근데 이제 여기 바깥에 여기 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이상치 특이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값은 입력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인 몸무게 재는데 씨름선수의 경우, 이 씨름선수는 상당히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특이값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우리 한국 30대에서 50대까지의 어떤 연봉 계산할 때 재벌 2세의 연봉, 요것들은 특이값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제조 공정에서 불량인 제품 선별하거나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할 때 사용되어진다. 특이한 것들이, 그러니까 정상 범위 바깥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이 특이값이 포함된 채로 뭐 평균이든 어떤 통계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값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거 진짜 특이값이라고 쉽게 볼 수 있죠. 이것도 특이값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그렇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것도 제거하고 하시는 게 전체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맞다 이거죠. 자,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값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색깔을 1부터 5까지 표시했는데 7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닌 거죠. 몸무게가 마이너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에 벗어난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이가 물론 지금은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좀 뭐하면 150살까지.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값을 추출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면 25% 위치, 50% 위치, 75% 위치, 여기가 Q1, Q2, Q3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요. 여기 간격을 IQR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1.5배. 이 정도 되겠죠. 1.5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그릴 공간은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 됩니다. 그럼 1.5배 곱하기 IQR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5%니까 100개라면 여기 25개가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여기가 작다 그러면 민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가 제일 크다 그럼 맥스가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요 사이는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니까. 그렇지만 이 바운다리 바깥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합니다.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state.x77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함수를 통해서 st에다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 여러 개의 열에 대한 정보가 행열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인컴이라고 하는 여기 인컴이라고 하는 열의 이름 요거는 뭐 이렇게 값이 여러 개 있겠죠. 뭐 정수 형태로 있을 건데 거기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뭐 한 3100이네요. 아니 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한 3100 정도 될 거고 여기가 약 한 5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Q1이 될 거고 여기가 Q2가 되고 여기가 Q3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1.5배 요 정도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고 1.5배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바깥에 이 바운다리 바깥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 통계에 대한 값 중에서 이상치의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6315. 요 값이 631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값을 추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이값을 NA로 그러니까 NA 값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특이값인데 특이값이 있는 애들을 NA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6개를 뽑았더니 이렇게 6개가 뽑아졌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6315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NA가 포함되어 있는 행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complete,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는 결국 완벽한 것, 즉 NA가 없는 것들이죠. 없는 애들을 뽑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NA가 포함된 행들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온전한 것들만 뽑아서 new 데이터에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6개만 출력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까 그 부분이 빠진 거죠. 빠진 나머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NA가 있었던 그 두 번째 행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절까지 했고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V1이 있고 그 벡터 V1을 정렬을 하라고 한 거죠. 자, 정렬을 하라고 보니까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 정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이게 정렬이잖아요. 근데 요거의 인덱스가 1이고 요거의 인덱스가 6이고 요거의 인덱스가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4가 빠져 있죠. 4가. 이 4의 인덱스가 뭐예요? 5자리고 6의 인덱스는 3이고 7의 인덱스 2, 8의 인덱스가 4가 되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여기다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오더는 그 정렬을 했을 때의 그 인덱스를 출력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sort는 이제 정렬해라 이거죠. 정렬해서 그것을 v 안에다 다시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까 정렬된 요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디크리징의 t라고 하면 그때는 내림차순이에요.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요거는 기본값이 오름차순이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으면 디크리징 t라고 넣으면 내림차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코드 7-10번을 보면 자,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을 6개 출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요 열의 값에 대한 요거 10월 랭스의 값 중에서 오더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름차수는 정렬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에 맞게 정렬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인덱스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내림차수는 바꾸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정렬된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그대로 온 거죠. 정렬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고 요거 6개만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정렬 기준이 2개인 거죠. 자, 품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필월 랭스에 대한 거를 정렬을 해서 지금 출력을 정렬을 한 것을 지금 이게 지금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거죠. 실제 내용을 보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오더라고 하는 함수 중에서 이것이 14라고 하는 것은 값이 아니고 14번째, 9번째, 39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값이 오네요. 한 30번째.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맨 앞에가 뭐가 나오겠어요? 14가 오겠죠. 얘가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죠. 뭐에? 10월 랭스에 요거의 가장 작은 값이 4.3이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오는 애가 뭐예요? 요거의 오더가 두 번째가 9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9가 온 거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는 솔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 위에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내림차순으로 써라고 했잖아요. 그죠? 10월 랭스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7.9가 제일 큰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렬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선 그것을 iris.new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6개만 출력을 한 거죠. 6개 출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림차순이죠. 아니, 오름차순. 기본값은 오름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렬하는 거의 기준을 2개로 잡았는데, 하나는 뭐예요? 품종이죠. 품종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게 품종이 3가지니까 3개로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의 값에 대한 뭐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꾸로 간 거죠. 자, 이것으로 정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